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봅시다.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인데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10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죠. 그래서 모표준 편차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겁니다. 형광등 4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한 결과 400개 이미 추출해서 수명을 조사했다는 것은 그 평균, 표본 평균이죠. X바가 7000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생산된 형광등의 평균 수명 M, 이건 모평균이죠.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봐라. 신뢰도 95%로 추정해봐라. 그래서 신뢰도 95%에 대응되는 신뢰 계수가 1.96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거는 신뢰도 99%는 2.58이라고 알려준 거고요. 요거의 의미는 이제 딱 그 의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 X바가 7000이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사이에 들어갑니까? X바 표본 평균 하나 구한 거 플러스 자 신뢰 계수 1.96배에 뭡니까? X바의 표준 편차. 이거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용어가 좀 복잡해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여기다 곱해야 되죠. 그래서 그건 얼마입니까? 원래 모표준 편차가 100이기 때문에 그거를 루트 n 이거죠. 요걸로 나눈 거. 이것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100을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좌측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데 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만 다른 거죠. 여기 똑같이 어떻게 루트 400분의 100이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얘는 여기 20이니까 얘가 5죠? 여기 5입니다. 그러면 m은 7000 플러스 1.96 곱하기 5 70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5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걸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6990.2가 나오고요. 계산 직접 해보세요. 얘는 7009.8이 나올 겁니다. 자, 요 간단한 계산은 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95%로 추정한 거죠. 자, 99%로 추정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고요. 다 똑같고 요 1.96이라는 그 신뢰 계수만 2.58로 바꿔주면 99%의 추정 구간이 됩니다. 마이너스 2.58 곱하기 역시 이거 똑같죠? 그대로 그래서 5 또 m이 뭐 사이에 들어간다? 7000 플러스 1.96이 아니고 이거 베꼈다 그대로 다 베꼈었네. 이건 2.58이죠. 2.58 곱하기 5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들어가면 6987.1 그리고 이쪽은 7012.9. 자, 어때요? 구간이 더 넓어졌죠? 이거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죠. 하지만 정보의 가치는 좀 떨어진 겁니다. 너무 넓게 이렇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되시죠? 자, 미리 유지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오른 높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 중 이미 추출한 100개에 대해서 튀어오른 높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245,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 전체의 튀어오른 높이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신뢰 구간 추정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앞의 문제랑 다른 점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표준 편차의 추정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표준 편차가 문제에 나와 있으면 그걸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표본 표준 편차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 표본 표준 편차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하고 헷갈립니다. 말도 비슷하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그 표준 편차예요. 이거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이죠. 근데 표본의 표준 편차는 X바를 구하기 위해서 추출한 표본 n개의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구한 표준 편차입니다. 그 표준 편차를 우리가 S라고 하죠. 그 S는 시그마하고 비슷한 값이 나오게 돼 있을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모 표준 편차를 모르면 표본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됩니다. 말이 복잡하죠? 자, 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것만 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문제랑 똑같은 것으로서 틀릴 게 없습니다. 자, 평균이 245. 이거 뭐예요? 이건 100개 평균이죠.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을 구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얘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예요.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이거. 자,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이에 들어갑니까? m은 245 표본 평균화 플러스 얼마예요? 자, 신뢰 구간 얼마로 해야 됩니까? 95% 신뢰도라면 신뢰 계수는 1.96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0.47호지만 이건 지금 한쪽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z바가 1.96보다 작거 z바가 아니고 이제 절대값 z가 요거 일 확률은 0.95다라는 말과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1.96을 쓰면 돼요. 이거 외워도 되고요. 곱하기, 자, 이 표준 편차를 뭘 씁니까? 얘를 쓰라는 얘기예요. 얘를 쓰면 좋지만 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얘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 20 나누기 루트 얼마냐? 100 이렇게 되겠죠. 자, 최대값은 그렇고요. 최소값 m의 좌측 끝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24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100이라는 건 10이니까 10분의 20 하면 이건 2입니다. 2.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m의 추정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건 그 다음부터는 뭐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248.92 요거는 241.08이 나온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거 계산 과정까지 일일이 다 보여주긴 그래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정수 241은 안되고 242부터 가능하죠. 243, 4 해가지고 248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6이고 양쪽 것 하나씩 다 들어가니까 총 7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되시죠? 자, 유지해보시고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정규분포 예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60일, 표본 표준 편차가 8이었다. 모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럴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표본 평균 값이 60일이 나왔어요. 지금 n개의 평균인 거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이거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오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가 8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그마 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8이고 지금 얘가 61인 상황이죠. 그럼 모평균 m을 이제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하면 뭐와 뭐 사이가 됩니까? 일단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99% 신뢰 계수가 뭐가 되죠? 2.58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58배에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이게 뒤에 가야 되는데 지금 표본 표준 편차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모 표준 편차의 추정치로 쓴 거예요. 우리가 모 표준 편차를 보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쓰는 거죠.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얘를 이걸로 나눈 거죠. 그죠?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58.42고 얘는 63.58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가지고 하던 이쪽을 가지고 하던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60일 절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쓸까요? 60일이 빠지면 2.58이죠. 그죠? 그래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8이 그냥 2.58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얘가 1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루트 n이 8이라는 얘기고 n은 88에 6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64개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쪽 걸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결과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땐 요거를 넘기고 얘를 반대 방향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61 빼기 58.42 요걸 해보면 요거 8이고 5고 얘는 뭐야? 2고 2.58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이제 넘어갔으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8이다. 그래서 얘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얘가 1 돼야 된다. 뭐 나머지 내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예. 자, 신뢰 구간이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추정된 거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표본 크기를 찾는 그런 문제였죠. 자,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고 나서 필수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모분산이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에서, 자, 모분산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는 뭐가 됩니까? 이건 10이죠. 이건 추정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 100이었다. 그러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표본 평균 100을 구했으면 모평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추정한 모평균 추정치는 표본 평균 10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사이에 들어가죠?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기수는 1.96이야. 1.96 곱하기 뭡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액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표본 수가 100이니까 루트 100 해서 여기는 10.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요? 그럼 얘는 1이니까 100 빼기 1.96 그죠? 그 다음에 100 더하기 1.96 요 사이에 m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95%의 확률로 이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 계산하고 요 값 계산하면 이제 되는데, 굳이 여기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선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그럼 100 지워지고 1.96의 2배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입니까? 3.92가 되겠죠. 자, 뭐 앞에 그 예제 3번보다도 오히려 더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요 공식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요 부분을 제대로 찾을 수만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어요. 이걸 틀린다는 거는 지금 이 추정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 추정하는 개념이 지금 잘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 다시 봐야 돼요. 만약 이거 모르면. 자,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고 필수 예제 5번으로 가보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필수 예제 5번인데요.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게 모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죠. 모표준 편차가 3이다. 100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 수가 100 추정을 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다. 자, 뭘 추정했다는 겁니까? 모평균을 추정을 했다는 거죠. 같은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00개의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됐을 때 그 표본 평균이 이제 얼마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x바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거기다 대고, 자, 지금 어느 정도의 신뢰도로 추정을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다 그랬는데, 좋아. 그러면 이렇게 추정을 했겠죠. 자, 신뢰 계수가 뭔지 모르겠어. 이건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죠. 뭐 1.96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거 곱하기,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자, 요렇게 구하는 거 아시죠?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모표준 편차도 알고 n도 알아. 얘는 3이고 얘는 100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m을 이렇게 추정한단 말이에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100분의 3.
응? 이렇게 추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걸 뺀 값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배의 k 곱하기 루트 100분의 3, 즉 10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란 말이야. 그게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신뢰 계수가 얼마였어? 3분의 5였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뢰도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그 퍼센트에 따르는 신뢰 계수가 3분의 5다. 이거면 충분하죠. 이거 2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죠? 2가 조금 안 되니까 뭐 이것도 한 95% 정도 뭐 비슷하겠네요. 자, 그거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신뢰 계수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같은 신뢰도로, 즉 같은 신뢰 계수를 가지고 그런 말이죠. 모평률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해라. 그럼 표본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뭐야? 2 곱하기 k. 여기서 k가 3분의 5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걸 씁시다. 2 곱하기 k 곱하기 얼마야? 루트 n분의 3. 이 3은 변하지 않죠. 모표준 편차니까. 자, 이렇게 한 것이 지금 표본수를 바꿔서 추정을 한 거예요. 신뢰 구간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죠? 신뢰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가 된다. 요게 2가 된다. 그런 얘기죠.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n이 얼마냐? 뭐 구하면 되죠? 지워지고. 자, 루트 n분의 5가 1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n이 25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여기 지금 1번 풀이었고요. 2번을 밑에다 해보면 어느 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표준 편차가 15점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한다. 역시 모표준 편차를 지금 알려준 상황입니다. 수학 점수의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한다. 그럼 신뢰 계수가 2.6이다. 자, 신뢰도에 따른 신뢰 계수, 이걸 알아야 되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3 이하가 되도록, 역시 또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왔어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이제 한 번에 구해봅시다. 2배의 신뢰 계수 2.6, 그죠? 2 곱하기 2.6 곱하기 얼마입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3 이하가 되도록 한다. 자, 그럼 이제 뭐 n에 대한 어떤 그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럼 루트 n을 여기다 곱합시다. 루트 n을 여기다 곱하고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릴 수 있죠. 양변을.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뭐야 이거? 2, 5, 10에다가 2.6이니까 이건 26 되고 루트 n 절로 곱해져서 이렇게 되죠. 당연히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n이 26제곱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n의 최소값이 바로 26의 제곱이죠. 26제곱이 얼마지? 26 곱하기 26. 뭐 외우고 있는 값이 아니니까 계산을 해봐야죠. 66에 36. 그럼 이렇게 되고 얘는 52. 이렇게 되니까 67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그 같은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죠. 그래서 3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최소값, 즉 676개 이상 우리가 표본을 뽑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3 이하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만 잘 이해하면 계산 자체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걸 몰라서 틀린다는 거는 이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앞에 개념을 정확히 하고 와야 됩니다. 자, 밑에 유제 다 풀어보시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어느 업체에서 생산되는 야공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2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된 야공 중에서 100개를 뽑아 무게를 조사하여 모평균 M을 신뢰도 96%로 추정하였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이었다.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면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만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신뢰도는 떨어질 겁니다. 그죠? 오른쪽 표준정기분포표를 이용해 알파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이 알파 값이라고 하는 건 아마 96%보다 낮은 값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이죠. 우리가 그 L이라는 거 있죠? L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2배의 뭡니까? 왼쪽 오른쪽 있기 때문에 2배입니다. 그 다음에 96%에 해당되는 건 어디예요? 96%는 요거죠, 요거.
그죠? 48의 2배, 0.48의 2배가 0.96 아닙니까? 그러니까 2배. 이 신뢰 계수가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2는 그냥 양쪽이기 때문에 2고, 이건 신뢰 계수입니다. 신뢰 계수 곱하기 어떻게 돼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100개를 뽑았으니까 루트 n은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나와 있죠? 그걸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요거는 10이니까 10분의 8이죠. 즉 5분의 3이다. 그죠? 자, 요게 이제 L이에요. 근데 그 신뢰도 알파에 대응되는 신뢰 계수, 알파를 그냥 곱하면 안 되고요. 알파 퍼센트에 대응된 신뢰 계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K라고 합시다. K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이제 두 번째 거를 L-라고 하면 L-는 2배,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신뢰 계수를 모르니까 K,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건 똑같습니다. 100분의 2. 이건 달라질 게 없죠. 같은 그 집단을 가지고 한 거니까. 요것이 뭐가 되냐면 4분의 1이래. 그러면 이제 4분의 1이라는 것은 5분의 4 곱하기 4분의 1. 이게 L이니까요. 그걸 4로 나눈 거. 그러면 이게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K값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10이니까, 그죠? 얘는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5가 되고요. 그러면 5분의 1, 5분의 1 양쪽에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5분의 1, 5분의 1 양쪽에 지워버리면 2K가 1이다. 그럼 K는 얼마입니까? K는 2분의 1이죠. 되시겠습니까? 자, 신뢰 계수가 2분의 1이 나왔다는 건 이 신뢰 계수는 뭐라 그랬죠? 바로 표준 정교 분포에서 이 Z값에 대응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0.5가 이제 2분의 1 아닙니까? 그에 대응하는 확률이 0.19니까 좌우로 0.19씩 해서 0.38 0.19씩 해가지고 말이야 0.5씩 해가지고 0.5 마이너스 0.5 하면은 여기에 19% 여기 19% 되니까 이 전체 확률은 38%죠. 그래서 알파가 바로 38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38%로 추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쫙 줄어들긴 하지만 신뢰도가 굉장히 낮죠. 38%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써먹기 힘든 자료입니다. 자, 되시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유제 밑에 거 해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그 표준 편차가 3인 정교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이죠. 모평균을 추정할 때 다들 아시는 공식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개수는 지금 2로 했네요. 그죠? 이게 그 뜻이라는 건 알죠? 신뢰 개수 2.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했으니까 모표준 편차입니다. 이건. 그죠? 얘가 모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그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의 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하고 이거의 차라고 하는 것은 자, 얘가 클지 얘가 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m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리고 차라고 하는 건 이 절대값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세 군데에서 똑같이 세 항에서 똑같이 x바를 빼버리면 바로 요 식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죠?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x바를 해보세요. 그럼 다 지워지고 지워지고 요게 여기 나오잖아요. 요 값이 여기서 여기 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얘가 2 루트 n분의 3 이하다. 이 식에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지금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얘를 가지고 다시 이걸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떡하겠어? 절대가 없앤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로 할 것이고 다시 넘겨서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걸 거꾸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얘를 이거 이하다. 근데 이게 1 이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1이 돼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얘가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트 n이 얼마란 얘기? 6이란 얘기. n은 36이란 얘기죠. 그죠? 자, 정확히 얘기하면 n이 36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n이 36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36보다 n이 커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거의 차는 얘인데 얘가 1 이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n 절로 곱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최소값은 36이다. 물론 뭐 이 부등식으로 바꾸지 않고 딱 등호일 때 최소값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 맞바로 여기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되겠습니까? 밑에 유제 해보시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건 이미 뭐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본 그 신뢰 계수에 대한 얘기고요. 그죠? 신뢰 계수를 어떤 거 쓸 것인가, 신뢰도에 따라서 그걸 알려준 것일 뿐이고, 자,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x바의 분산, x바의 그 표준 편차가 뭐였죠? 모 표준 편차를 말하자면 루트 n으로 나눈 거였죠. 자, 시그마 우리가 x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말하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모분산을 우리가 이거라고 합시다. 모분산을 뭐 이거라고 쓰는 것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모집단 분산은 이제 그 상수기 때문에 이걸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n으로 나눈 거죠.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상수이고 요거분의 이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비례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뭐 이런 형태면 반비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곱이 일정한 경우죠. 곱이 이거를 일정하잖아요. 얘하고의 곱이.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러한 그 분포에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 그러면은 신뢰도 99%는 뭐야? 신뢰 개수가 좀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와이드해지는 거죠. 와이드.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95% 신뢰 구간을 포함하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요. 얘는 뭐야? 일단 무조건 2 곱하기 좌우 있기 때문에 2죠. 그 다음에 신뢰 계수 k 뭐 1.96 또는 뭐 2.58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건 얘가 상수란 얘기고, 또 모 표준 편차는 상수죠. 그러니까 루트 n에 맞으면 반비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크면 클수록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커지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얘는 커지고, 반대입니다. 근데 작을수록 짧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작을수록 길어집니다. 디귿은 잘못됐고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참이다. 이렇게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거 없죠? 정확히만 이해하면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 밑에 유제 마저 해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